혹시 육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떨 때는 내 아이가 열이 끌어올라서 엄마 발목을 잡고 그 밤에 회사에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그 아이를 뿌리치고 나와서 열 오른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지 말라고 울었던 아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 야밤에도 어디를 뛰어나가는 건지, 나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만나도 진심으로 아이한테 소통하고 학교 성적 묻지 말고 너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니? 뭐 하면 살고 싶어? 이런 얘기 나눌 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참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간벽지에 오지에 가더라도 딸이기 때문에 교육을 차별하는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남존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불과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우리의 그 강한 교육열이 여성들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을 갖고 있는데 활용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빨리빨리 여기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가야 되는 거죠. 워킹맘의 고충이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려다 보면 부담감이 엄청날 텐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말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이에요. 이것도 화면이 준비됐나요? 엄마가 일하니까 애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아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혹은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애들이 티가 나요. 나는 딱 알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의. 그렇게 이런 얘기해요? 얘기 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일하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던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상사한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휘청하죠. 가슴이 메어지죠. 예, 근데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한 번은 간호사협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간호사님들은 뭐가 제일 힘드실까요? 그랬더니 3교대 근무, 야간 근무할 때 육아까지 겹치면 죽음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강의 중에 혹시 육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떨 때는 내 아이가 열이 끌어올라서 엄마 발목을 잡고 그 밤에 회사에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그 아이를 뿌리치고 나와서 열 오른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지 말라고 울었던 아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 야밤에도 어디를 뛰어나가는 건지, 나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만나도 진심으로 아이한테 소통하고 학교 성적 묻지 말고 너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니? 뭐 하면 살고 싶어? 이런 얘기 나눌 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참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어떤 여성이 제 손목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눈물이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지만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깊게 서로 헉을 진하게 나눴어요. 근데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열 오른 아이 이야기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장벽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고민하고 뭔가를 찾다 보니 스스로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사실은 그 속에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 경험이 여러분한테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인의 인생 네컷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요건 뭐 전 익숙한 물건이네요. 이게 네. 슬레이트죠? 네, 영화. 제가 영화 보는 게 취미였어요. 뭐가 막혀서 막 고민이 너무 심해지고 그럴 때에 좀 머리도 식히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풀리더라고요. 제가 한때 조직에서 일이 어렵기로 하지만 성규님도 일하시다 보면 조직 관계, 네. 그 인간 관계가 어려울 때도 참 많잖아요. 제일 어렵죠. 네. 어떨 땐 그게 더 힘든 것 같이 맞아요.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뭐가 꽉 차갖고 힘들 때였는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극장에서 뭐 하는지 그냥 어떤 영화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갔는데 라쇼몽이란 영화, 일본 영화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숲속에서 그거를 전혀 다른 위치에서 본 6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6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기억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가슴을 옥죄고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인간관계가 그냥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즐기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는 거 나한테 사치야. 즐기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는 거 나한테 사치야. 맞습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사치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이 알게 모르게 갖는 죄책감이 참 많아요. 이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못 돌봤던 애를 더 돌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나를 위한 일을 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가려는 엄마가 갖는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나 마음 상태보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할애하고 더 밝고 더 안정된 상태로 온 일하는 엄마가 훨씬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저는 그런 시간 꼭 할애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한 1년쯤 놀아보니까 노는 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제가 즐길 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코칭이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다 가봤기 때문에 리더십 개발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이 저한테 천직인 것 같아요. 그들의 고민을 너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칭 일 시작할 때 그 코칭 자격증 따면 좀 시간도 꽤 걸려요. 한 2년 정도 걸리고 뭐 이걸 지금 배워서 언제 이 일을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저런 고민하고 하다 보니 그냥 공부로 끝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코칭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요. 기업에서도 리더들에게 코치가 너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좀 속물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버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뭐 그때보다 뭐 비슷하기도 하고 뭐 적었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전 질문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들이 저를 꼰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그래서 우선 MZ 세대하고 대화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입 지퍼 채우시고 일단 들으십시오. 경청.
그래서 반드시 경청하신 다음에는 인정, 칭찬. 아무개는 이런 강점이 있네. 이거 잘 살리면 너무 좋겠네. 이 얘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요런 점은 좀 요렇게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라고 가서 하신 분이 꼭 이런 답을 갖고 오세요. 그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을 시작하던 시대에는 정말 리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도 없었고 그게 너무 흔치 않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많은 분들, 누군가의 위로와 또 지지가 절실한 그런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그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었다면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인생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강연쇼 거인의 어깨.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